알면 할수록 재밌는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빅데이터 이야기, 빅데이터 탐구생활. 빅데이터 탐구생활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서수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날씨와 빅데이터, 나는 언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을까입니다. 오, 날씨와 관련된 빅데이터.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언제 먹고 싶냐고 하셨는데 주로 더울 때 많이들 먹지 않나요? 맞아요. 다들 한여름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그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이 가장 잘 팔리는 시기를 살펴보면 4월 말과 7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딱 지금쯤이죠. 네? 이유는 아이스크림은 갈증 해소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더울 때 우리는 시원하기도 하지만 타들어가는 목을 축일 수 있는 수분이 가득한 것들을 찾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여름보다 4월 말과 7월 중순에 아이스크림이 가장 잘 팔린다고 하고요. 겨울 호빵과 관련된 분석도 있어요. 이거 호빵이야말로 가장 추운 날 많이 팔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호빵도 기온이 떨어질수록 호빵 판매량이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다만 영하 1도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판매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호호 불면서 따뜻한 호빵을 먹기에 밖이 너무 추운 거죠. 그래서 몸을 잔뜩 움츠리고 집에 들어가기 바빠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날씨와 관련된 빅데이터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생산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스크림은 당연히 여름, 또 호빵은 겨울 대표 간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춥고 더울 때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은 또 아니었네요. 맞아요. 이 예시는 날씨 빅데이터 분석의 맛보기였고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MC님은 우리나라 기상청의 단기예보 적중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요새는 그래도 꽤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수치로는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90% 정도입니다. 네. 네, 매우 정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이 640여 대의 관측 장비를 통해서 매분 단위로 전국 날씨를 관측하고 있고요. 육지, 바다를 넘어 우주에서도 기상위성으로 날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한국형 수치 예측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한반도 지형과 대기 특성에 맞는 예보 기술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네, 이 날씨라는 게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집한 날씨 데이터는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죠? 날씨와 가장 직결돼 있는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요. 날씨에 따른 농작물의 성장 변화를 파악하고요. 날씨 예보를 통해서 농작물 관리 일정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보험회사에서도 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연재해 위험을 평가해서 보험료율을 책정합니다. 또 금융시장에서는 기상 조건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의 변동을 예측해 투자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이외로도 도시계획, 군사 등등 정말 많은 분야에서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건 아마 재난과 관련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안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 유례없는 강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은데요. 이런 기후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날씨 예측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죠. 맞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도 남구 매암동, 울주 청량 등에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었죠. 침수 피해는 기본이고 신호기 고장이나 정전, 구조 요청 등의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이런 상황에 맞서 울산시는 올해 중대시민재해관리 대상 311곳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78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울산의 이런 방제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또 인정을 받았다고요? 네, 울산은 2020년 유엔의 방제 안전도시에 이어서 이듬해 재난보건력 중심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인천에 이어 두 번째고요. 전 세계 도시로 봤을 때는 26번째 인증이라고 해요. 울산이 재난 및 기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5월에는 기상청이 울산 지역을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육상특보구역을 세분화했습니다. 지역 지형과 사회, 경제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국지적인 위험 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기상특보를 더욱 구체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울산 시민의 방지 안정성이 더욱 강화된 거죠. 실제로 울산에 거주하시는 분께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시는지 여쭤봤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울산이 기후 위기나 재난 같은 것이 조금 더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2017년 정도 된 그땐가? 그때쯤에 포항에서 지진 한번 크게 났었었는데 그때 그 울산까지 영향이 좀 있었고 제가 직접 겪기도 했었어요. 또 일본이랑 가깝기도 하고요. 또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 다 겪고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기후 위기에서 안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울산은 좀 공단도 많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안전 관리 잘하고 있다고 듣기는 했었거든요. 그래도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이 느끼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을 남겨주셨는데요. 울산시가 올해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다양한 재난 관련 데이터와 기상 데이터가 행정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많은 울산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더욱더 안전함을 느끼는 사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기상 데이터를 우리 시민들도 좀 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일반 시민들도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또 있다면서요? 네,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마루라는 플랫폼입니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날씨 데이터를 다양한 다른 데이터의 분야들로 예를 들어 문화, 교통, 에너지 등등과 융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방송을 하는 이곳이 울산교통방송인 만큼 제가 교통과 관련된 페이지를 살펴봤는데요. 고속도로 위로 어느 지점에서 비가 오는지, 안개가 껴있는지를 전국지도 위에 표시해 줍니다. 또 비의 정도에 따라 물방울 1개, 2개, 3개로 나누어서 표시가 되고요. 안개나 눈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강도를 나타내 줍니다. 또 날씨 정보와 교통량, 도로 기하 구조 등을 분석해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가능성도 산출해 줍니다. 네, 고속도로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보통 이제 지역별로 날씨를 찾아봐야 됐었는데 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다니까 빗길이나 안개처럼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장거리 운전하는 분들 많이 도움이 될 텐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빅데이터 탐구 생활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수민 리포터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